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고 석유 재벌 가문의 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의 평범한 편의점 알바생을 선택했다는 사실 상상이나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것도 단 한 번의 만남. 그날 밤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말이죠.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우디 공주는 왕족과의 결혼, 호화로운 저택, 그리고 수천억 원대의 재산까지 모두 뒤로하고 한국 남자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안정된 부와 명예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국제 커플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순간, 영상 끝까지 반드시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모든 비밀이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결말을 놓치지 마세요. 뭐라고?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고적에서 파버리겠다. 아버지, 전 한국에 남겠어요. 그래도 전미모 씨와 함께 할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대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재벌가 딸과 그의 아버지 사이에 오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의 라일라 알자심입니다. 석유 재벌이자 왕족과 연결된 가문의 딸로 태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의 평범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선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드라마로 한국어를 조금 배웠지만 아직 서툴렀죠. 대학원 수업이 시작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늦은 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배가 고파 기숙사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지? 한글은 읽을 수 있었지만 라면 종류가 너무 많아 고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청년이 서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민호라고 적혀 있었죠. 아, 네. 어떤 게 맛있어요? 매운 거 잘 드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이거 추천해 드릴게요. 열라면 블랙. 국물이 진하고 맛있어요. 민호 씨는 라면을 골라주고 물까지 부어 주었어요. 그날 우리는 편의점 테이블에서 라면을 먹으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 편의점을 찾았어요. 민호 씨를 보고 싶어서였죠. 또 오셨네요. 하고 반겨주는 그의 미소가 좋았어요. 어느 날 민호 씨가 물었어요.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제가 학교 구경시켜 드릴게요. 숨겨진 맛집도 많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됐죠. 잠시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말이죠. 2022년 1월 가족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을 꺼내셨죠. 라일라, 너의 결혼이 결정되었다. 순간 제 손에서 금으로 된 포크가 떨어졌어요. 네, 아버지? 그게 무슨... 상대는 알타밈이 가문의 막내 아들 파드 왕자다. 올해 48이고 이미 2명의 부인이 있다. 내가 셋째 부인이 되는 것이다. 48, 2명의 부인, 셋째 부인.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버지, 전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부인이 있는 분과는 더더욱. 라일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문과 왕실의 결합이다. 거절할 수 없는 영광이란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게 있었죠. 바로 한국 드라마였어요. 별에서 온 그대,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제가 몰래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들이었죠. 거기서 본 한국 남자들은 여자를 존중하고 지켜주고 사랑했어요. 사우디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그래, 한국으로 가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냐? 결혼 전에 6개월만 한국에서 공부하고 오게 해주세요. 한국의 경영학을 배우면
파하드 왕자님의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 왜 하필 한국이냐? 아버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나라이고 문화도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그곳 사람들은 생선 냄새가 나고 이상한 발효 음식을 먹는다고 들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에요. 삼성, 현대, LG. 이런 한국 기업들의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요. 사우디에서도 한류가 인기 있잖아요. 모두 허상이다. 드라마는 현실이 아니야. 한국인들은 여자를 존중하지 않아. 모두 연기일 뿐이란다. 이미 서울국제대학교 경영대학원에 합격했어요. 글로벌 MBA 과정이에요. 사실 몰래 지원해서 합격한 상태였죠.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3개월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개월. 9월에 돌아와서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 4개월만 주세요. 한 학기를 맞춰야 좋습니다. 4개월이다. 하지만 약속해라.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명심해라. 동양인들은 신뢰할 수 없어. 특히 한국 남자들은 더욱 그렇다. 그들은 얼굴만 잘생겼을 뿐 모두 술에 취해 폭력적이라고 들었다.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물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요. 다시 민호 씨와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민호 씨는 계속 저를 배려했어요. 햇빛이 강한데 괜찮으세요? 그늘로 갈까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카페 들를까요? 사우디 남자들은 절대 이렇게 묻지 않아요. 여자가 남자를 따라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점심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혹시 종교적인 이유로 못 드시는 음식 있으세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 사실은 무슬림이에요. 돼지고기는 못 먹어요. 아, 그럼 할랄 식당 가요. 이태원에 맛있는데 알아요. 정말 놀라웠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려해 주니까요. 민호 씨의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무거운 책을 들고 가다가 힘들어하자 달려와서 도와주었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을 사왔어요. 라일라 씨, 목소리가 안 좋네요. 감기 걸렸어요? 네, 조금. 30분 후 민호 씨가 약국 봉투를 들고 나타났어요. 감기약이랑 비타민, 그리고 꿀차 사왔어요.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사우디 남자들은 아내가 아프면 누워서 쉬어라 한마디로 끝이거든요. 하지만 민호 씨에게 호감이 커질수록 고민도 깊어졌어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난 곧 돌아가서 결혼해야 하는데 민호 씨한테 상처만 주는 게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라일라 씨,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아니요. 없어요.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정혼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제가 좋아해도 될까요? 그 순간 저는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민호 씨, 사실 저 곧 사우디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집에서 정한 결혼을 해야 해요. 민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는... 미안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민호 씨가 말했죠. 그래도 라일라 씨가 한국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제가 좋아하면 안 될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폭우가 쏟아진 날, 우산 없이 도서관에 갇혔죠. 라일라 씨, 지금 도서관이죠? 우산 가져갈게요. 빗속에 달려온 민호 씨. 우리는 하나뿐인 우산을 쓰고 걸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 민호 씨의 왼쪽 어깨가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어머, 왜 한쪽만 젖었어요? 라일라 씨가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남자가 있다니. 민호 씨. 민호 씨가 좋아요. 하지만 알아요. 돌아가야 한다는 거.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마음 받아 주실래요? 빗속에서 우리는 첫 키스를 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쓸쓸한.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점점 더 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민호 씨는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데 저는 제 신분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호 씨가 물었어요. 라일라 씨, 가족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그냥 평범한 사업을 하세요. 그렇구나.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은 못하겠다고. 민호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중요한 거예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민호 씨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민호 씨, 미안해요. 사실 제가 숨긴 게 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죠. 난 그냥 유학생이 아니에요. 사우디 재벌가의 딸이에요. 알사우드 가문과 친척이고, 우리 아버지는 사우디에서 5번째로 큰 석유 회사 회장이세요. 민호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4개월 후에 결혼해야 해요. 상대는 왕족이에요. 48살이고 이미 부인이 둘 있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 씨의 표정에서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놀람, 배신감, 슬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처음엔 그냥 친구로 지내려고 했는데 민호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라일라 씨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돌아가서 그 결혼을 할 건가요? 싫어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거든요. 제가 거역하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인가요? 민호 씨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민호 씨도 좋고 가족도 소중하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만나지 않았어요. 서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일주일 후 민호 씨가 먼저 연락했어요. 라일라 씨, 만나서 얘기해요. 한강공원에서 만난 민호 씨는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생각해봤어요. 라일라 씨가 돌아가야 한다면 그때까지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 씨.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라일라 씨는 정말 그 결혼을 원하지 않는 거죠? 당연하죠. 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나이 많은 왕자의 3번째 부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때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방법을 찾아봐요. 포기하지 말고. 그 후로 우리 사이는 더욱 깊어졌어요. 하지만 다가오는 이별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녔죠. 2달이 지났을 때 민호 씨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생일에 뭐 하고 싶어요? 그냥 라일라 씨랑 조용히 있고 싶어요. 생일 당일 저는 작은 케이크를 들고 민호 씨의 자취방을 찾았어요. 생일 축하해요. 소박한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케이크를 먹고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라일라 씨, 혹시 후회하지 않아요? 나 같은 가난한 학생을 만난 거. 무슨 소리예요? 민호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지내요. 우리, 그날 밤, 와인에 살짝 취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민호 씨는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주었고, 끝까지 배려했어요. 사우디 친구들이 들려준 첫날 밤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민호 씨, 나 사우디로 안 돌아갈래요. 라일라, 파하드 왕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난 민호 씨가 좋아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라일라, 약속한 기간이 끝났다. 당장 돌아와라.
아버지의 전화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전 한국에 남겠어요. 뭐라고?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래도 전 민호 씨와 함께 할 거예요. 며칠 후 압둘라 오빠와 나세르 삼촌이 한국에 나타났어요. 라일라, 정신 차려. 가난한 동양인 따위랑 어울리다니. 오빠, 난 민호 씨를 사랑해요. 사랑? 넌 왕족과 결혼하기로 했잖아. 그때 민호 씨가 나타났어요. 라일라 씨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뭐? 내가 뭔데? 넌 우리 집 운전기사 월급도 못 벌잖아. 오빠의 모욕에도 민호 씨는 당당했어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전 라일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후 민호 씨는 놀라운 결심을 했어요. 라일라, 제가 사우디로 갈게요. 뭐라고요? 직접 아버님을 찾아뵙고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싶어요. 미쳤어요? 위험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한국인을 싫어하는데. 그래도 가야 해요. 도망치듯 하는 건 싫어요.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민호 씨는 놀라운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매일 밤 아랍어 공부, 이슬람 문화 공부, 사우디 예절 공부에 매달렸죠. 민호 씨, 왜 이렇게까지? 새벽 2시 책상에 엎드려 아랍어 공부를 하다 잠든 민호 씨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라일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죠. 낮에는 3개의 알바를 뛰고 밤에는 아랍어 학원을 다녔어요. 주말에는 이태원 이슬람 사원을 찾아가 예절을 배웠죠. 아살라무 알라이쿰, 와알라이쿰 살람. 발음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맘 이슬람 성직자님도 민호 씨의 열정에 감동하셨어요. 당신 같은 청년이라면 장인어른도 마음을 여실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민호 씨는 이제 기본적인 아랍어 회화가 가능했고 쿠란의 주요 구절도 암송할 수 있게 되었죠. 정말 갈 거예요? 공항에서 전 울면서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 반드시 허락받고 올게. 혹시라도 위험하면 바로 돌아와요. 알았어. 사랑해 라일라. 2023년 3월 15일 민호 씨는 사우디로 떠났어요. 사우디에 도착한 민호 씨는 곧장 우리 집으로 향했대요. 하지만 경비원들이 막아섰죠. 약속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 라일라 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회장님께 꼭 뵙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경비원들은 코웃음을 쳤대요. 돌아가시오. 회장님은 그런 이유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오. 하지만 민호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3월의 사우디는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들어요. 첫째 날, 뜨거운 햇볕에 피부가 벌겋게 익었어요. 둘째 날, 입술이 갈라지고 탈진 증세가 나타났죠. 셋째 날,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 되었어요. 하인들이 몰래 물을 가져다 주려 했지만 민호 씨는 거절했대요. 정정당당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이 소식은 결국 아버지 귀에 들어갔어요. 뭐라고? 한국 청년이 3일째 대문 앞에서? 셋째 날 저녁, 아버지가 직접 나오셨대요. 자네가 그 한국 청년인가? 탈진 상태였지만 민호 씨는 힘겹게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어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저는 하심 빈 무하마드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대요. 동양인이 정확한 아랍식 인사를 하다니.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하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네. 라일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민호 씨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됐죠. 자네는 이슬람도 모르지 않나? 한국인들은 기독교인이거나 무종교라고 들었는데. 그러자 민호 씨가 또렷한 목소리로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비스밀라히 라흐마니 라임 아람두릴라히 랍빌 알라민. 쿠란의 첫 장을 완벽하게 외우는 모습에 아버지도 놀라셨대요.
우리 문화도 모를 텐데. 한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나 먹고 기본 예절도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민호 씨는 정확한 아랍식 다도 예절로 차를 따라 올렸어요. 오른손만 사용하고 차잔을 정확한 각도로 기울이며. 어떻게 이런 것까지. 라일라 씨와 결혼하려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좋다. 한 달간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해보게. 그동안 자네를 지켜보겠네. 민호 씨는 정말로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생활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파즈르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낮에는 아버지와 함께 회사에 출근해 비즈니스를 배우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아랍 문화를 익혔죠. 특히 라마단 기간이 겹쳐서 더 힘들었을 텐데 민호 씨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대요. 처음엔 적대적이던 오빠들도 차츰 마음을 열었어요. 야, 민호, 같이 축구할래? 압둘라 오빠가 먼저 손을 내밀었죠. 어머니는 민호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돕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셨대요. 사우디 남자들은 절대 부엌 일을 하지 않는데, 심지어 까다로운 할머니까지도 민호 씨를 인정하셨어요. 저 청년 눈빛이 맑구나. 라일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아버지가 마지막 시험을 내셨어요. 자네, 우리 회사 두바이 지사 설립 계획서를 만들어 보게. 일주일 안에. 무리한 요구였죠. 하지만 민호 씨는 밤을 새워가며 계획서를 완성했어요. 한중동 문화 교류를 통한 신시장 개척 전략 5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였는데, 아랍어, 영어, 한국어 3가지 언어로 작성됐죠. 아버지는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으셨대요. 민호, 네, 회장님.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좋네. 네, 자네 같은 사위를 얻게 되어 영광이네. 라일라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민호 씨는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렸대요. 한국식으로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평생 라일라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민호 씨였죠. 라일라 됐어. 아버님이 허락하셨어. 전화기를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 또 안도감에. 다음날 민호 씨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라일라. 공항에서 만난 우리는 사람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꼭 껴안았죠. 정말 해냈어요, 민호 씨. 고마워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잘해야죠. 일주일 후 아버지에게서 화상통화가 왔어요. 라일라, 민호. 네, 아버지. 결혼은 허락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민호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째, 두 나라의 전통을 모두 존중하는 결혼식을 올릴 것. 당연합니다, 아버님. 둘째, 라일라가 우리 가문의 딸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게 해줄 것. 약속드립니다. 셋째,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재정적 도움을 거절한다고 들었다. 네, 저의 힘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자존심은 높이 사지만 내 딸이 고생하는 건 볼 수 없다. 절충안을 제시하지. 무엇인가요? 민호, 한사우디 문화교류 사업을 한다고 했지? 초기 투자는 내가 하겠다. 하지만 5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실패하면 라일라는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사우디로 돌아와야 한다.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죠. 좋습니다. 5년 안에 갚겠습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그 패기가 마음에 든다. 내가 한국인들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자네가 모두 깨버렸구나. 2달 뒤 양가 부모님이 서울에서 만났어요. 어서 오십시오. 사우디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호 씨 아버지가 정중히 인사하셨어요. 아닙니다. 좋은 사위를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두 어머니는 금세 친해지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한복을 입으면 정말 예쁠 거예요. 우리 딸도 한국 음식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결혼 날짜는 2023년 10월로 정해졌어요. 한국과 사우디에서 각각 한 번씩 치르기로 했죠. 2023년 10월 15일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새벽 5시부터 메이크업숍에서 준비가 시작됐죠. 우와, 언니 피부가 너무 좋아요. 화장이 잘 받네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감탄했어요. 라일라 언니 이리 와봐요. 족두리 위치 잡아드릴게요. 신랑 친구가 조심스럽게 족두리를 얹어주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빨간 한복에 족두리까지 완전히 한국 신부가 된 것 같았죠. 손이 왜 이렇게 떨려요? 당연하지. 나도 결혼할 때 엄청 떨렸어. 근데 언니 정말 예뻐. 한국 사람보다 더 한복이 잘 어울려. 웨딩카를 타고 식장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식장 문이 열리고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가는 순간 민호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는 모습에 저도 울컥했어요. 라일라, 정말 아름다워요. 속삭이듯 말하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객들 사이에서도 감탄이 터져 나왔죠. 어머, 저 신부 좀 봐. 외국인이 한복을 입으니까 더 신비로워 보이네. 완전 동양의 여신 같아. 식이 끝나고 패백실로 향했어요. 처음 보는 한국 전통혼례 절차라 긴장됐죠.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세요. 큰 절을 올리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제 진짜 우리 딸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속삭였어요.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시아버지도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된 걸 환영한다. 이제 라일라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딸이라고 불러야겠구나. 대추와 밤을 던져주시며 덕담을 해주셨어요.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피로 현장으로 이동했을 때 저희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음식들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한식 뷔페가, 다른 쪽에는 할랄 인증을 받은 중동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어머, 이게 다 할랄 음식이래요. 며느리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대요. 우리 어머니가 불고기를 처음 맛보시고는 감탄하셨어요. 야 알라, 이게 그 유명한 불고기구나. 정말 부드럽고 맛있네. 아버지도 잡채를 드시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죠. 한국 음식 very good. 피로연이 한창일 때 제 사촌 여동생들이 다가왔어요. 언니, 한복 정말 잘 어울려요. 우리도 다음에 입어보고 싶어요. 그래, 다음에 한국 오면 꼭 입어봐. 시어머니와 우리 어머니는 어느새 절친이 되신 것 같았어요. 사돈,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주실래요? 물론이죠. 라일라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사우디에서의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민호 씨는 금실로 수노인 비슈트를 입고 마치 아랍의 왕자님 같았죠. 놀랍게도 결혼 서약을 완벽한 아랍어로 낭독했고 모든 하객들이 감동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한국의 작은 사무실을 열었어요. 코리아라비아 커넥션 간판을 달던 날 민호 씨가 말했어요. 라일라, 5년 안에 업계 최고가 되어서 아버님께 인정받을 거야. 처음 2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고객이 한 명도 없었죠.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민호 씨는 새벽같이 나가 영업을 뛰었고 저는 사무실에서 기획서를 만들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드디어 첫 전화가 왔어요. 혹시 할랄 인증 컨설팅도 하시나요? 중견 화장품 회사의 전화였어요. 우리는 밤새 제안서를 준비했죠.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이었어요. 비사와 계약하겠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5억 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그 후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거기 사우디 공주님이 직접 컨설팅 해준대.
한국인 남편은 알아봐도 완벽하다더라. 첫 해에 매출 20억을 달성했어요. 2025년 현재 우리는 아직 아버지께 빌린 돈을 갚아가는 중이에요. 이번 달에 원금 50억과 이자 갚았어요. 벌써 200억이나 갚았네. 대단해, 민호 씨.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직원도 처음 3명에서 3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있죠. 아버님, 이번 분기 보고서입니다. 예상보다 20% 더 성장했습니다. 화상통화로 아버지께 보고할 때마다 뿌듯해요. 잘하고 있구나. 5년 안에 다 갚을 수 있겠어. 네, 아버님. 아마 4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들 하산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돌잔치 때는 양가 부모님이 모두 오셔서 축하해 주셨죠. 우리 손자 한복도 잘 어울리고 아랍 전통 의상도 잘 어울리네. 아버지는 이제 한국 드라마도 보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모두 연기일 뿐이라며 비웃던 아버지가 이제는 드라마 속 한국 문화에 흥미를 보이시죠. 라일라야, 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정말 재미있구나. 한국 궁중 요리가 이렇게 발달했다니. 매주 주말이면 시댁과 화상통화로 안부를 전해요. 어머니, 하산이 이제 할머니라고 말해요. 아이고, 우리 손자 빨리 보고 싶구나. 지난 추석에는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함께 보냈어요. 며느리가 송편도 잘 빚네. 시어머니의 칭찬에 뿌듯했죠. 회사 일로 바쁘지만 민호 씨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하산이 목욕시켜야지.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의 남편이에요. 어제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일라야, 민호가 정말 열심히 하더구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 처음에는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했구나. 그동안 미안했다. 그럼요, 아버지. 민호 씨는 정말 최고예요. 비록 아직 빚을 갚아가는 중이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작은 아파트지만 사랑이 가득하고 매일 함께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 남자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현실의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해주거든요. 돈과 권력보다 진실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민호 씨를 통해 배웠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두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우리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